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가 민주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그 구조 그 자체입니다. 분명 정당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내 돈은 낼 때마다 이름만 바꿔서 계속되어가는 걸까요? 한 사람이 평생 겪는 이 세금의 굴레를 구체적인 금액과 항목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급날 통장에 찍히기 전부터 이미 전쟁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빠지고 그 소득세의 10%라는 이름으로 지방소득세가 또 빠집니다. 거기에 4대 보험료까지 떼이고 나면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연간 4천만 원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이미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떼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은 돈으로 비로소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세금의 악마는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의 핵심인 부가가치세, 이 녀석이 정말 골 때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의 10%를 매기는 세금인데 그 실질적 부담은 온전히 최종 소비자인 우리 몫입니다. 빵 하나를 예로 들어보죠. 밀가루를 파는 업체는 1,000원에 팔면서 부가세 100원을 붙여 1,100원을 받습니다. 빵집 주인은 밀가루를 1,100원에 사오지만 국가에 나 밀가루 살 때 100원 이미 냈어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그 100원을 돌려받습니다. 즉, 빵집 주인은 세금을 낸 게 아니라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시 가져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 다음 빵집 주인이 2,000원에 빵을 팔면서 200원의 부가세를 받아 2,200원을 만들면 여기서 자신이 밀가루 살 때 이미 냈던 1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원만 국가에 냅니다. 결국 단계마다 업체들은 이 공제라는 마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계속 다음 단계로 토스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토스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아무런 공제도 받을 수 없는 최종 소비자,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2,200원을 내고 빵을 먹는 순간 그 빵값에 포함된 200원의 세금은 이전 모든 과정에서 누적된 세금의 총합이며 소비자는 그 누구에게도 이 세금을 전가할 곳이 없기에 온전히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 사치성 물품이나 가전제품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그저 물건 하나 샀을 뿐인데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10% 이상이 이미 세금으로 예약되어 있는 셈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 이 구조는 공포로 바뀝니다.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 7%가 기본인데 여기에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붙습니다. 차를 굴리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고 그 자동차세에 또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전체 주유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그 환경세에 다시 붙는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자동차 한 대 유지하는 동안 우리가 내는 세금 항목만 헤아려도 1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시간인 겁니다. 자, 이런 일상 속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벽이 추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칩시다. 10년, 20년을 아등바등 모아도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허탈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행에 꼬박꼬박 바치는 이자,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이미 국가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다 떼이고 남은 내 순수 소득입니다. 세금을 한 번 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자를 내며 금융기관의 배를 불려주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이자, 수익을 올린 금융기관은 그 엄청난 수익에 대해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또 세금을 냅니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 이자가 되고 그 이자가 다시 국가의 세금으로 둔갑하는 2중 3중의 착취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은행 이자는 분명 법적으로는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 세금 시스템의 무표 대출 없이는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대출 이자는 사실상 제2의 세금처럼 내 삶의 질을 옥죄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 재산세에는 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붙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옵니다. 힘들게 집을 팔아서 이익이 좀 남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가 10% 붙습니다. 내가 낸 소득세로 대출 이자를 갚고 그렇게 겨우 소유한 집인데 살 때 내고 보유할 때 내고 팔 때 또 내는 이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상속세와 증여세.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세 다 내고 소비할 때 부가세 내고 남은 돈으로 알뜰하게 자산을 일궈놨는데 이걸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에서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등 이름만 20가지가 넘는 세금들이 내 삶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두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의로운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세금의 과세 표준은 그대로라 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효과, 즉 보이지 않는 증세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징벌적 대상으로 변질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다중과세 시스템 속에서 계층 사다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허탈함만 남게 됩니다. 과연 이 촘촘한 세금의 그물망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의 일생을 하나의 거대한 과세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차갑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낼 때마다 이름만 바꿔서 떼어가는 이 기형적인 세금 구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평생 내고 있는 이 세금들이 과연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과도한 수탈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뜨거운 의견 남겨주세요.